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25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가문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삶이 단 하루, 단 한순간에 끝나버린 그 날. 내 이름이 적힌 문서 하나로, 내가 참석한 적도 없는 회의의 기록이, 내가 결제한 적 없는 비밀. 승인들이, 내가 모르는 서류들이 내 책임으로 뒤집혀 있었다. 남편의 냉랭한 표정, 시아버지의 굳은 시선, 여비서의 알 수 없는 미소.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 너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집 밖으로 내던져졌다. 따져 묻고 싶은 말이 수천 가지였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설명하기를 바랐던 사람도 아니었고 나의 말을 기다려줄 마음도 없었다. 그저 내가 사라지길 바랐다. 딸을 잃고 무너져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던 시절을 지나 가까스로 일상을 버텨가던 나에게 그들은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최종 선고를 내렸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무능해서 생긴 일이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남편도 가문도 이름도. 딸을 잃은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얹어둔 채 나는 추방되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뒷방에서 나는 1년을 겨우 버텼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 숨만 쉬며 버티는 날들. 그러나 아이를 잃은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펴지지 않던 내 마음이 그림을 다시 잡으면서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전공이었던 그림은 나를 살렸다.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내가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을 닫고 앉아있던 내게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지면 나는 정말로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건 아닐까. 딸에게조차 부끄러운 엄마로 남게 되는 게 아닐까. 이대로 모든 걸 끝낼 수 없다는 절규가 내 안에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돌아가기로. 나를 버린 그곳으로. 나를 배신한 사람들 사이로. 하지만 이번엔 다시는 예전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름도 과거도 모습도 모두 숨긴 채 들어가기로 했다. 나는 남편 회사의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다. 가짜 이름, 가짜 주소, 가짜 서류. 평생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내가 처음으로 이름표를 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익숙한 공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벽 4시 30분 아무도 없는 빌딩 안을 걸으며 내가 버려졌던 집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다. 낮에는 누구보다 화려한 회사였지만 밤에는 모든 속살과 냄새와 어둠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타세기 옆에 떨어진 조각부터 직원들이 버린 메모까지 모든 것을 살폈다. 처음엔 단순한 단서들이었다. 찢겨진 보고서. 누군가 급하게 버린 영수증. 결제된 문서인데 이상하게 서명체가 다른 파일. 두 장은 사인이 다른데 결제자는 같은 사람. 남편 책상 옆에서 떨어진 비자금 코드. 여비서 자리 아래 숨겨진 문서철. 하나하나가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그 점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고 자금을 옮기고 있었고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해 회계 조작을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였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을 잃고 내가 무너져 있는 동안 그들은 약해진 며느리를 이용해 가문을 지키는 척하며 모든 더러운 일을 나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나는 3년 동안 새벽마다 회사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모았다.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몰랐다. 그들이 가장 무시하던 자리가 바로 회사 청소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모든 것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평소처럼 로비를 지나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로비 중앙에서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멈췄고 나도 멈췄다. 김재혁, 나의 첫사랑. 대학 시절 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남편 회사의 변호사. 그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춘 듯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하지만 늦었다. 수진 맞지? 그 한마디에 내 위장된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어?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나 그도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는 걸. 재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혹시 복수하려고 온 거야? 가슴이 뛰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모든 대답이 되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힐 소리가 내려왔다. 여비서였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재혁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요. 제발. 그는 놀란 얼굴로 내 손을 붙잡았다. 수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날 우리는 결론 없이 헤어졌지만 그 순간부터 내 계획은 더 이상 숨겨지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수진, 3년 동안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그의 말은 이렇게 들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 밤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재혁이 나를 알아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두 번째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온 정체가 단 한 사람에게 노출된 것, 그것은 단순한 들킴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나는 며칠 동안 새벽마다 로비를 지나면서 혹시나 재혁과 마주칠까 경계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순적이었다. 들키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진짜 이름으로 불러준 그 한순간을 잊을 수 없어. 어딘가에서 그를 다시 보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조용히 꿈틀거렸다. 그런 혼란 속에서 회사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어느 날부터 경비가 새벽 시간대에 불쑥불쑥 나타났고 직원 동선과 야간 청소부들의 움직임이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지시했을 것이다. 내 직감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했다. 여비서였다. 그녀는 항상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이었고 최근 내가 로비 근처를 지날 때 내 얼굴을 유심히 흘끗 보는 눈빛을 느낀 적 있었다. 불안은 점점 목덜미까지 차올랐다. 이러다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날도 새벽 4시 30분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긴 나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어둠 속 엘리베이터 옆에 재혁이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로비의 조명 아래에서 단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손에 들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재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수진. 그 단어 하나가 내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그럴 수 없어. 이유를 묻자 그는 조금 답답한 듯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비웃음이 났다. 여기 있을 사람? 내가 원해서 여기 온 줄 아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있어야 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건데?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말해야 해. 안 돼요. 재혁은 결국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보고 있던 문서들 나도 봤어. 나는 눈이 커졌다. 그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파쇄기 조각을 모으고 결제 문서를 살피고 CEO실 주변 쓰레기통까지 뒤진 이유. 그리고 그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그 말은 곧 이렇게 들렸다. 당신이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미 문서에 있었다는 것. 나는 마침내 들켜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각또각 힐 소리가 다가왔다. 여비서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재혁은 빠르게 판단해 내 손목을 잡아 복도 모퉁이 뒤로 끌었다. 여비서는 로비 중앙에 서서 주위를 기묘하게 둘러보았다. 그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을 가르듯 무서웠다. 누구 있나? 그녀의 중얼거림에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재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 여비서는 한참을 탐색하다 결국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을 뻔했다. 재혁은 냉정하게 말했다. 봐,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하죠? 그는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그리고 결정을 내리듯 말했다. 오늘 밤 11층 비서실에서 만나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거기는 여비서 사무실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이 찾는 최종 증거가 있어. 그의 말은 어둠을 가르던 단서처럼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3년 동안 모아온 파편들.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퍼즐. 그것은 늘 비서실 안, 그 금고 안에 있다고 느껴왔다. 나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들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날 밤 11시. 나는 재혁과 함께 11층 비서실 앞에 섰다. 이 문을 열면 내 삶 전체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곳을 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인 채로 남을 것이라는 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때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들렸다. 따라 지켜봐. 엄마가 이제 움직인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서류 냄새가 퍼져 나왔다. 금고, 서랍, 컴퓨터, 숨겨진 서류철.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려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내가 서명한 적 없는 결제들, 내가 승인한 적 없는 금액들, 내 계좌로 위장된 비밀 계좌. 그리고 시아버지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정교하게, 완벽하게 희생될 예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충격과 분노에 동시에 휘말렸다. 재혁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뒤집는 증거, 나를 내쫓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무기, 그리고 나를 구원할 힘. 나는 USB를 쥐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비서실 문 밖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수진, 빨리. 우리는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누군가는 이미 우리가 움직였다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폭발이었다.
그날 밤 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저지른 일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실감했다. 심장이 귀에 울릴 정도로 뛰었고 손에 움켜쥔 USB는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았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25년 동안 나를 짓누른 모든 거짓을 드러낼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다. 재혁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수진,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 나도 알아요. 어지러운 복도 사이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며 피 냄새처럼 차가운 느낌을 줬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힐 소리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여비서였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를 돌아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고 재혁도 조용히 붙었다. 여비서는 주위를 날카롭게 훑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라도 잡아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다. 그녀의 감각은 늘 매서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여비서는 복도 끝을 한 번 더 살핀 후 결국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토해냈지만 손끝이 떨렸다. 재혁은 바로 말했다. 들켰어.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눈치챘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곧바로 말했다. 감사팀이 새벽에 긴급 점검 중이래. 아마 비서실 문 열렸다는 기록도 이미 떴을 거야.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그 말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너질 것처럼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 뒤에는 아주 작은 희열이 있었다. 25년 동안 내 인생을 집어던진 그들의 거짓에 균열이 생겼다는 희열. 그날 아침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기계 소리와 울림이 없었다. 직원들은 소곤거렸고 경영진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여비서는 내내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긴급 내부 감사가 발동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회사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옷깃이 어지럽게 구겨져 있었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마주치자마자 길을 비켰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남편은 로비를 지나 복도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멀어졌던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 남편은 복도를 지나며 감사팀 직원들과 부딪히듯 지나갔다.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전무님, 감사팀에서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난 얼굴로 물었다. 뭔 보고인데? 새벽 시간대 문서 열람 기록에 이상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편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 순간 그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놀라 돌아봤다. 재혁이었다. 그는 눈빛을 낮추고 말했다. 준비됐어? 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 오래 눌려왔던 분노가 더 컸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남편은 감사팀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누가 문서를 열람했는지 지금 당장 말하라고. 감사팀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곧 결과 나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무님 계정에서 승인된 비밀 자산의 이동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돌처럼 변했다. 뭐?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그때였다. 감사팀 스피커에서 갑자기 안내가 울렸다. 내부 감사 1단계 시행.
전 직원은 즉시 협조 바랍니다. 남편은 얼어붙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평생 쥐고 있던 권력의 기세가 그 순간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제역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갔다. 남편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의심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박수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회사를 들어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안 됐었나 보네. 그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숨겨온 비밀을 들고 온 죽음 같은 존재를 본 것처럼.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뭘 한 건지 알아? 감사팀이 움직였다고? 이건 우연이야. 누군가 장난한 거라고.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USB 말하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등이 떨렸다. 남편은 제역을 향해 소리쳤다. 김 변호사. 당신이 이 짓을 했어? 당신이 내 회사를 뒤엎으려는 거냐? 어떻게 감히? 내가 그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남편의 시선이 내게로 꽂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만든 모든 거짓이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야. 남편은 벌벌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무슨 말이야? 나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위조 서류들. 내 서명을 흉내낸 결제 파일. 당신이 빼돌린 회사 비자금.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지금 감사팀 서버에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 남편은 숨을 삼켰다. 한 발 뒤로 밀려나듯 물러났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그가 삶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 복도 끝에서 감사팀 직원 6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 보안 조끼를 입고 있었다. 전무님, 조사 동행 요청드립니다. 남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걸 망쳐놨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망쳐놨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흔들며 나를 붙잡으려 할 때 여비서가 비명처럼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전무님, 저 아니에요. 전무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남편은 소리쳤다. 내가 한 거잖아. 서류 위조도 계좌 조작도 내가 주도했잖아. 여비서가 절규했다. 거짓말. 다 시킨 건 전무님이잖아요. 그리고 감사팀은 차갑게 말했다. 전무님은 방금 비서님이 주도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여비서는 무너졌고 남편은 무너졌고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25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사람들이 서로를 찢으며 망가지는 장면.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남편과 여비서가 서로를 향해 비명을 질러대며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고 시원함도 아니었다. 그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붕괴를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것처럼 평온했다. 남편은 감사팀 직원들에게 팔을 붙들려 복도 끝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여비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이 부러질 만큼 바닥을 긁으며 절규하고 있었다. 전무님이 시켰어요. 저 아니에요. 그는 돌아보며 악을 쓰듯 소리쳤다. 내가 한 짓이잖아. 내가 서류를 조작했고 계좌를 움직였잖아. 서로가 서로를 찢어먹듯. 물고 뜯는 그 모습은 과거 그들이 어떻게 내 삶을 꺾고 비틀었는지 그대로 되갚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끝을 바라보았다. 그때 복도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임원들이 줄지어 허리를 굽히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회색 머리를 말끔히 빗어 넘긴 시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가문의 중심, 회사의 주인으로 군림해온 사람. 그가 나타나자 직원들의 대화는 즉시 멎었고 복도는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는 남편과 여비서가 끌려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곧바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처음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나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과거에는 절대 하지 못했던 일. 25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며느리로 본 적 없고 나는 그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준 적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오늘이 그 마지막 순간이었다. 시아버지는 가까이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그 부르는 소리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당황, 불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나는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정말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 아무 말도 없이 절 버리신 게 회장님의 진심이셨어요? 공기가 흔들렸고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땐 나도 정신이 없었다. 딸을 잃고 흔들리던 너를 보고 너를 지켜줄 여력이 없었다. 그 말은 내가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가혹하게 들렸다. 지켜줄 여력이 없었다는 말은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내가 무너진 건 내 문제다. 나는 더 중요한 가문을 지켜야 한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물었다. 저를 가문의 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의 눈이 떨렸고 입술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큰 진실 앞에서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아,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찢어지듯 흔들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그 집안에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었어요. 그의 손등이 떨렸고 무게 중심이 흔들렸다. 회사의 주인이 아닌 큰 실수를 저지른 한 노인처럼 보였다. 나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제 모든 책임은 스스로 감당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주변 임원들도 눈을 내리고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남편과 여비서는 이미 서로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 속 중심에서 아주 고요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선택으로 움직이지 않던 인생이 이제 처음으로 나의 의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혁이 내 옆으로 와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들어 회사 복도를 둘러보았다. 이 회사, 이 가문, 이 세계가 나를 삼키고 버리고 지워버린 세상. 이제 나는 그 세상을 걸어 나갈 차례였다. 나는 말했다. 이제 떠날게요. 재혁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직원들이 길을 열어줬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구도 나를 막지 못했다.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새벽 공기가 얼굴에 스쳤다. 차갑고 깨끗하고 오래 묵은 절망을 밀어내는 공기.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됐다. 박수진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